한 주간의 HR 관련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주간 인사 노무 뉴스입니다. 뉴스의 자세한 소식은 영상 아래 HR 아카데미 홈페이지 링크에서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월 다섯째 주 주간 인사 노무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4월 20일부터 27일까지 중소제조업 55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제조업 주 52시간제 시행 실태와 제도 개선 의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제조업의 42.4%가 주 52시간제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으며 특히 규모가 클수록 어렵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았습니다. 이유는 구인난이 39.6%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사전주문 예측이 어려워, 유연근무제 활용이 어려움,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 등 순이었습니다. 주 52시간제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대응 현황을 조사한 결과 탄력근로 등 유연근무제 도입이 23.4%로 가장 높았습니다.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 활용과 특별 연장 근로제 활용으로 대응하는 기업은 34.9%로 유연근무제 활용보다 연장근로 확대로 대응하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 중 52%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 활용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제도가 중단될 경우 영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관련 애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 52시간제 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법제도 개선 사항으로는 연장근로 한도를 월 단위로 유연화가 54.9%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 기한과 대상 확대, 특별 연장 근로제 인가기간 확대와 사후인가 절차 완화 등의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 일자리 본부장은 여전히 많은 중소기업이 구인난, 불규칙한 주문량, 현장과 맞지 않는 유연근무제 등으로 주 52시간제 시행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노사가 모두 원할 경우 연장 근로를 보다 유연하게 규정할 수 있도록 월 단위 연장 근로제 도입,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 확대와 같은 제도적 보완책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16일 한국노동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비대면 시대,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일생활 균형에 따르면 재택근무에 대한 노동자들의 만족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9월 재택근무를 경험해본 노동자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재택근무가 필요하다, 재택근무를 잘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이들의 비율은 각각 80%를 넘겼습니다. 코로나19 종결 이후에도 재택근무를 활용하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은 72.8%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60%는 평균 주 1에서 2회인 재택근무 횟수를 유지하겠다고 답했고 24.9%는 늘리겠다고 응답했습니다. 노동자들이 재택근무를 유지 또는 확대하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는 출퇴근 시간과 체력 절약으로 인한 워라밸이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재택근무 이후 일가정 양립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응답한 이들은 32.5%, 육체적 피로감이 감소했다고 밝힌 비율은 35.4%, 여가시간 확보에 따른 삶의 질이 향상됐다고 답변한 비율은 41.8%에 달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사실상 해제된 만큼 사무실 근무가 가능하니 일하는 장소를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를 받아들여 근로자 본인에게 적합한 근무 형태를 선택할 수 있게 하거나 재택근무를 인사제도의 하나로 채택하는 기업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를 제도화한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인재들이 들어오려면 구직자에게 매력적인 근무 환경 경쟁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이버는 반기에 한 번씩 완전 재택근무 또는 주 3일 이상 사무실 출근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근무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스타트업 오늘의 집 역시 중요한 것은 재택근무 자체가 아니라 우리 구성원들이 계속 성장할 수 있고 자신의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5월 19일부터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의무 위반 및 불리한 처우에 대한 노동위원회 시정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제도는 차별받은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 등의 중지, 근로조건의 개선, 적절한 배상 명령 등의 시정 조치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차별을 적극적으로 시정하여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받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고용상 성차별을 당한 경우,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13개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시정신청이 접수되면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차별시정위원회에 신문회의를 개최하고 차별이 인정될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합니다. 당사자가 지방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기각, 각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이 확정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위원회를 통한 고용상 성차별 등 시정제도 시행이 일터의 양성평등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고용상 성차별 등을 받은 근로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정리해고를 해야 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측이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A사는 2019년 11월 인건비 부정수급 등의 이유로 상당비용 환수 처분을 받고 2020년 1월 50일에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듬해 1월 A사는 경영상황 악화를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고 근로자 32명 중 25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했습니다. A사는 다음 달인 2월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B씨 등 5명을 포함한 7명에게도 경영상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B씨 등 5명이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해 받아들여졌습니다. A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 실시일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사의 해고를 해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업무 정지 기간 이후 사업장의 영업이 가능함에도 B씨 등 5명을 포함하여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 전원을 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원고가 위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거나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자를 선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번째 소식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최근 ESG 경영 확산으로 사회적 책임성, 환경적 건전성에 대한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자원봉사 단체 알쓸봉잡을 발족했습니다. 5월부터 ESG 연계 탄소 중립 실천 활동, 지역사회 소통 협력 활동,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배려 실천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 사회공헌 활동을 시작합니다. 19일 알쓸봉잡은 쾌적한 혁신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자체 및 지역 공공기관과 함께 환경 정화 활동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주최했으며 충청북도, 음성군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소비자원 총 6개 기관의 임직원 약 160명이 참석했습니다. 혁신도시 음성군 지역의 도로변과 상업지역 공원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불법 광고물 제거와 시설물을 점검하는 등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해 12월 20일 노사합동 ESG 경영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고 성공적인 실천을 위해 기관의 특장점을 살린 지역발전 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비대면의 일상화로 취약계층의 교육활동 기회가 줄어듦에 따라 찾아가는 진로지도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고 지역 대학생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교육 격차 감소를 위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의 열악한 문화 기반 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문화예술에 소외되지 않도록 이전 기관과 함께 문화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 원장은 이번 환경정화 활동은 알쓸봉잡의 첫 번째 활동으로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활동 분야를 점차 늘려갈 것이라고 하면서 가까운 곳에서부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ESG 경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6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세계무역센터 애플스토어에서
직원들이 노조 결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애플이 연방노동법을 위반했다며 현지 시간으로 18일 미국 통신근로자 노동조합 CWA가 회사를 미 노동관계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CWA는 애플이 지난 3일경 해당 매장 직원들을 상대로 법으로 보장된 단체 행동에 대해 신문하고 반노조 연설에 참여할 것을 강요했으며 노조 전단지 게시를 제한하는 등 연방 노동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애플 측은 회사 차원에서 소매 직원들의 기여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는 기존 답변을 되풀이했습니다. 애플은 성명에서 정규직과 시간제 근무 직원에게 건강관리 등록금 상환, 육아휴직 등 강력한 보상과 혜택을 기꺼이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애플 스토어 직원들은 최근 전국 단위 노조와 손잡고 노조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CWA 측은 자신들이 세계무역센터 애플 스토어 직원들을 대표할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최근 이들과 접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CWA 관계자는 애플의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우리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며 이제 애플은 노동자가 노조 결성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뒤로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회사가 직원들에게 반노조 회의 참석을 강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미 노동관계위원회의 해석은 분명치 않습니다. 미 노동관계위원회는 그동안 회사가 이를 요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현 법률자문위원은 최근 인터뷰에서 오랫동안 해온 방식이라고 해서 옳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반노조 회의 참석 강요를 불법으로 보고 이를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사례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7번째 소식입니다. 17일 현대중공업 노조가 지회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라고 밝히면서 그동안 그룹사인 현대일렉트릭과 현대건설기계까지 묶어서 진행해온 단체 교섭 방식을 분리교섭으로 바꿀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전국 금속노동조합 산하,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지부 안에 현대일렉트릭, 현대건설기계 조합원들이 모두 들어가 있는데 현대일렉트릭과 현대건설기계의 지부 하위 단위인 지회를 세우려는 것입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현대중공업이 2017년 현대중공업, 현대일렉트릭, 현대건설기계 등으로 분할된 이후에도 한 개의 노조 형태를 유지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단체 협상 때마다 3사 중 한 곳이라도 타결하지 못하면 나머지 두 곳이 타결했더라도 3사 모두 타결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해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다 보니 내부에서도 3사 공동교섭 방식 단점을 개선하자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노조가 지회 설립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7년 분할 이후 노조 집행부마다 금속노조 체계에 맞춰 지부 아래에 지회를 두는 안을 대의원대회에 상정했으나 8번 모두 부결됐습니다. 이는 사실상 교섭 대표 임명권, 재정권, 단체 교섭 체결권, 총회 권한 등을 모두 지부에 그대로 둔 상태로 지회를 설립하는 것이어서 지회 설립 의미가 없다고 대의원들이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1월 출범한 새 노조 집행부는 분리교섭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을 모두 열어두고 지회 설립에 나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조 관계자는 백지 상태에서 운영위원들과 대의원들이 동의하고 합의하는 대로 지회를 설립하려고 한다며 그동안 유지해온 3사 공동 타결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는 논의도 이뤄진다고 말했습니다. 한 노사관계 전문가는 3사가 각자 따로 임금단체 협약 등을 체결하면서도 현대중공업 지부가 현대일렉트릭과 현대건설기계 지회 교섭의 승인권을 가지는 방식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되면 노조는 공동교섭과 분리교섭 모두를 상황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셈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 주간 인사 노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도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